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테스사의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공업연력학 강의, 이번에는 12강, 연력학 일반 관계식, 편미분, 맥스웰 방정식, 이것들이 이제 참 어려운 건데, 이런 일반 관계식에 대해서 12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의 자료는 ENTS.kr 렉처 항목 가시면 PDF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상태량이 구해진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겠고, 그럼 어떻게 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상태량이 모두 다 구해질까? 그것이 이제 연력학 일반 관계식입니다. 뭐 사실 실무자분께서는 뭐 이거를 이해할 필요 전혀 없고, 그럼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하면은 나머지 상태량들이 싹 구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방법론을 암기하자. 방법론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함수 y는 fx가 있고, 이게 함수인 거죠. 이렇게 빨간색 도함수 미분한 거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이거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리미트, 이것은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했었고, 이것은 이렇게 x가 이 정도 증가할 때 y가 이렇게 이 정도 증가한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연력학에서는 이제 CP, 정합비열, DT분의 DH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이것을 미분이라고 부르죠. D, 아주 미소한 거, 거의 0에 가까운 거, 0에 가까운 거. 이것은 이제 그 델타, 이걸 차분이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라 그러면 1도, 1도 정도 되면 차분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0.0000001도. 그래서 미분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차분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차분으로 할 때 뭐 이 정도로 할 거냐, 이거 뭐 한 10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가운데점을 중심으로 밑으로 5도, 위로 5도 이렇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다르겠죠, 값이. 미분하고 차분하고는 값이 다르나, 그 작은 구간에서는 아주 훌륭한 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차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한 개고, 그럼 두 개짜리를 한번 해보자. x, y 이렇게. 이것을 독립적 상태량이라고 부르고, G를 종속적 상태량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독립변수, 종속변수죠. x에 대한 G의 편도함수, 편도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미분이라고, 이것을 미분이라고 부르고, 편미분, 뭐 한 개, 이거 하나를 편미분하겠다, x를 편미분하겠다, y를 편미분하겠다. 이거 결국 두 개짜리니까 전미소 변화, 이거를 전미소 변화라고 부릅니다. 전체. 이것을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미분한다. 그러면 델타 G는 우선 이렇게 갑니다. x, y가 있고, 그 다음에 x, y만큼 이만큼 증가하고, 미소 x만큼 이만큼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시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0이죠. 더하기 0.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뭐 똑같은 숫자를 곱한다.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XY에서 우리가 이만큼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 못 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좌표계를 따라서 가야죠. 이렇게 좌표계가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즉 델타 Y만큼 가서 델타 X만큼 간다는 거죠. 우리는 좌표계를 따라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거 표현한 것이 이제 이겁니다. 그거 표현한 게 이거고, 이제 이렇게, 즉 이것이 이제 x를 미분한 거, 이것이 y를 이제 뭐 차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미분, 당연히 극한을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라운드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D는 미분이고, 이거는 편미분이고, 그러니까 G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고 한다면 Y가 상수가 되는 겁니다. Y가 상수. 즉 여기서 미분을 하면은 여기 있죠. Y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Y를 밑에다가 써주고, Y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죠.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 이 델타 Y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X가 상수인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X를 이렇게 써줍니다. 결국
이렇게 쓰는 이유는 좌표계, 우리는 좌표계를 따라서 가야 된다. 그리고 두 개인 이유는 우리는 연력학은 두 개만 하면 된다. 뭐 세 개, 네 개 다 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RT 적용하면은 이제 P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DP 이게 전미분이죠. 전미분은 TV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 P가 종속 변수니까 전부 다 이거 P 쓰고 이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그럼 당연히 비체적은 상수죠. 다시 이렇게 이제 쓰면은 PV가 독립 변수, 이것이 종속 변수. 그러니까 PTV 여기다가 PTV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PVT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그 비체적이 상수라고 났으니까 얘를 상수로 놓고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R분의 V가 앞에서는 나오고 뒤에서는 역시 T를 상수로 놓고 미분을 하면은 이와 같이 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방법론을 암기하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학하고 연필로 문제를 푸는 거죠. 즉 수학이나 연필로 문제를 푸는 건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컴퓨터로 문제를 풀 때는 델타 P인 거죠. D가 아닙니다. 여기 D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델타 P로 구해보자. 그러면 한번 델타 P로 가겠습니다. 델타 P로 가면 이렇게 가는 게 있죠. 먼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약간의 미소하게 오차가 납니다. 차이가. 그럼 이게 정답이냐? 이게 정답이냐? 우측이 정답이냐? 좌측이 정답이냐? 아닌 거죠. 평균을 취해라. 즉 우선 여기 dx, dt, dv 이거는 예를 들어서 dt는 4다. dv는 6이다. 그럼 뭐 이 값은 정해져 있죠. 이렇게 정해져. 그럼 여기에 v는 얼마냐? 여기에 t는 얼마냐는 거죠. 여기 100, t가 100도이고 v가 150이라고 하면은 여기 최종 답은 104, 156이지 않겠습니까? 6하고 4만큼 이렇게 증가를 했으니까 여기는 평균치를 취해라. 즉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니고 그것의 중간값, 평균치. 요 점의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그것이 그 계산, 수치 해석의 방법론입니다. 그 다음 이것을 이렇게 쓰고 보니까 그 형태가 이거랑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게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즉 여기서 m이 요거랑 같고 여기서 n이 얘랑 같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 저 연력학 그 관계식 구할 때 앞에서 이런 수식으로 많이 구했었죠. 그래서 그 상태량은 연속적인 점 함수, 이거 완전 미분입니다. 불완전 미분일 경우에 불완전 미분이 아니죠. 완전 미분의 그 특징이 이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겠죠.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럼 이게 됩니다.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y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했으면은 뭐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나오고, 뭐 이것은 다음과 같이 또 나옵니다. 과연 이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나중에 이것을 먼저 하죠. 이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나중에 하고, 그럼 다시 x를 먼저 하고 여기는 y를 나중에 했어요. 즉 이 말인 거죠. 이거 y를 먼저 하고 x를 하느냐, x를 먼저 하고 y를 하느냐. 네. 그것은 델타가 매우 작다면, 델타가 좀 충분히 작다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그것이 완전 미분의 특징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 발생을 한다. 따라서 m, y, x는 n, x, y이다. 이건 당연히 암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x는 y, g, 여기서 g는 g는 g, x, y, g, x, y였는데 지금 이제 x, y, g 뭐 이거나 결국 수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분하면은 x, y, g 그 다음에 x, g, y 이렇게 미분이
편미분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이나 이거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차피 수학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같으면 요 DG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역시 Y와 G는 서로 관련 없는 독립 변수이다. 여기서 Y하고 G는 서로 관련 없는 독립 변수. 즉, 두 개는 무조건 관련 없다는 거죠. 그래서 0이 되어야만 한다. 즉, 여기 이것이 무조건 성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무조건 성립을 할까? 이것이 0이고 또 이것이 0이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상반관계식이라는 수학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x, y 일단 y는 똑같고 이거 x하고 y, g하고 이게 분자 분모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이거 수학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분자 분모가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이건 수학 분자 분모 바꾸기가 성립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고 뭐 또 특별히 하나 더 이거를 풀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즉 이것을 순환 관계식 x, y, g, y, g, x, g, x, y 뺑뺑뺑 한 바퀴 뺑 도는 순환을 시키면 음수일이 나오는구나. 이게 특징. 그래서 TPV 이건 x, y, g였고요. 이것을 또 우리는 연력학이니까 TPV, PVT, VTP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V는 t, p 함수를 표현하면 V는 P분의 RT죠.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VTP 하니까 P분의 미분하면은 P분의 R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TPV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똑같은 TPV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R분의 V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PVT, 이게 순서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PVT를 하면 이건 이상기체 방정식이고요. 이거 역시 PVT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세 개를 곱하면 음수 1이 나옵니다. 이거 필연적으로 성립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연력학 일반 관계식. 이거 신기하긴 합니다. 필히 이것이 성립해야 한다. 그래서 연력학 관계식, 연력학 필히 그 상태량이고 완전 미분이다. 이거 전부 다 완전 미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상태량이죠. 그래서 우선 du는 TDS 빼기 PDV랑 DH는 TDS 더하기 VDP 이건 앞에서 많이 했었고 가역 과정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 다음에 헬름헬츠 함수라는 A는 U 빼기 TS라는 게 또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미분이 되고 집스 함수라는 게 또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이 집스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u 빼기 TDS 요거 du 빼기 TDS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수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집스 함수 dh 빼기 TDS 여기 dh 빼기 TDS 요거를 그럼 요게 되지 않습니까? 요게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것을 연력학 관계식 4개는 필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력학 관계식이 또 위에서 쭉 보니까 요거이지 않습니까? 요거 완전 미분의 조건이 필히 성립한다. 완전 미분 요것에 대해서 또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쭉 요거를 한번 쭉 이렇게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학교에서 교수님 강의 시간에 세부적으로 할 것이고 방법론을 암기하자. 그럼 이게 하다 보면은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암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맥스웰 관계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암기를 할 수 있을까? 절대 암기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천재가 아닌 이상.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선 TPVS 이렇게 쓰십시오. TPVS 한번 이렇게 쓰고 어떻게 가냐면
TPVS 이렇게 이것이 한 바퀴 뺑 도는 거다.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로 반대로 돌면 음수부호가 붙습니다. TPVS 이렇게 한 바퀴 뺑 돈다. 그래서 TPVS로 씁니다. 우리 연력학은 TS 선도가 매우 중요하다. 온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중요하죠. 예, 그 TS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럼 T 아니겠습니까? T 가지고 한번 미분을 해보죠. 그럼 TVS예요, 이게. 여기서 아까 제가 여기서 썼듯이 GXY, GYX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TVS죠. 그러니까 TVS 이거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럼 T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 한 게 P가 있죠. 그럼 그럼 P를 가면은, P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예, 이거 지금 T가 걸립니다. 이게 서로 독립이다. 서로 독립이니까 P는 반드시 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T하고 P는 독립이다. 그래서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SV예요. 그래서 PSV. 그래서 PSV인데 얘는 순서대로 같지 않습니까? 얘는 방향이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이거 기억해 주시고 방향이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음수가 붙는다. 음수가 이렇게 붙는다. 그 다음에 그럼 T가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TPS죠. TPS는 또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V죠. V가 안 했습니다. 서로 독립이다. 안 한 걸 선택해야 됩니다. V는 역시 위로 가면 안 됩니다. 위로 가면 겹치죠. 독립 변수가 옆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VSP, VSP.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맞는 거죠. 이렇게. 얘도 순서가 이렇게 갔습니다. 오케이. 이건 순서가 맞구나. 양수. 그 다음에 T는 다 했습니다. 그럼 또 S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S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그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보면 순서가. 그럼 SVT죠. SVT. 그런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이게. 이게 음수가 붙어야 되는구나. 그럼 S를 했으면 안 한 게 P를 안 한 거죠. 서로 독립이다. 독립인 거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P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PTV죠. PTV. 이렇게. 역시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여기도 음수가 붙어야 되는구나. 음수하고 음수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S.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면 SPT죠. 이거 순서가 거꾸로 됐네요. 그럼 그 다음 V가 가야 되겠죠. 위로 이렇게. VTP. 이것은 순서가 올바르게 됐습니다. V에서 이렇게 한 바퀴 뺑 T로 와서 T에서 S로 가는 거죠. 이 그림. 그러니까는 얘는 순서가 거꾸로 됐고 얘는 올바르고 그러니까 음수 부호가 하나 붙는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암기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TPV가 도대체 뭐냐? 그 TPV는 실험적으로 구합니다. 실험실에서 구하는 거고 이렇게 맥스웰 관계식으로부터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됩니다. 크로페리온 방정식 TP가 있고 이것은 이제 그 고체, 액체, 기체 이거는 뭐 많이 배운 것이고 이것을 즉 상변화 과정 중에 그 자멸 엔탈피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크로페리온 방정식이다. 우선 상변화 과정의 특징이 뭐냐? 이게 압력이 온도만의 함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체적인 함수 절대 아닙니다. 압력이 온도만의 함수구나 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압력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거는 전미분이 되는 거예요. 전미분이. 왜 이거 비체적인 함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함수 한 개만의 함수다. 이건 D 전미분이 된다. 세츄레이티드 지금 포화 상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부터 했는데 세츄레이티드 특징 압력이 안 변한다 라는 특징을 얻습니다. 압력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둡니다. 그러면 당연히 HFG 자멸량은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자 하는 것이 여기를 유도했고 얘는 또 맥스웰 관계식 아까 PT saturated
TV, V가 saturated인 거죠. 그래서 얘가 얘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 관계식을 암기를 해야만 한다. 얘가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자멸 구할 거니까 VFG분의 SFG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SFG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수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자멸량 계산하는 정확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자면 D가 붙으면 정확하고 요거 델타가 붙으면 조금 고민해 줘야 된다. 결국 우리는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0.00001도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100도, 101도, 102도, 105도, 110도 아주 큰 범위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뭔지 이거 한번 보면은 우선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고 t는 뭘까? t는 하여튼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균값 써라. 평균값을 써라. 그 다음 VFG도 뭐냐? 평균값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뭐냐, 얘가 이제 그 편차.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 하나의 예제로, 200도씨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200도씨인 거죠. 그러니까 T는 200도입니다. T는 200도. 왜 200도 계산할 거니까 200도씨이고, 그럼 VFG는 200도씨일 때 그 스팀 0.1272네요. 200도씨일 때 액체 0.0012네요. 이거 이렇게 그거 차가 이거인 거죠. 이렇게 구하고 그럼 델타 T가 뭐냐? 델타 T이기 때문에 그 차인 거죠. 온도의 차. 그래서 한번 가정을 밑에 거는 190도라고 놨고 위에 거는 210도라고 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평균인 거죠. 평균이 200도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테이블에 뭐 200도, 210도, 220도 이렇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테이블 값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델타 T는 여기 보니까 20도네요. 210도, 190도, 20도 여기다가 20도를 넣는 겁니다. 20도 매우 크지 않습니까? 오차가 크겠구나. 그럼 20도일 때 델타 P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왜 P는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210도일 때 19.08입니다. 190도일 때 포화 압력 12.55 이거의 차이인 거죠. 델타 P 이거 빼기 이거 그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HFG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오차가 0.325가 나옵니다. 이게 0.325% 오차가 발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한번 줄여볼까요? 간격을 줄이자. 여기 델타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D랑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오차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줄어들죠. 199하고 201도 하면 0.05%까지 정확하다. 물론 200도를 해버리면 계산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델타 T하고 델타 P는 방향이 윗방향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200도는 이쪽 방향이고요. 그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다시 늘려보면 오차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산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방금 동영상을 이제 기억을 하셔가지고 각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기 그림상에 짚어가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오래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레페리온 클라우시스 방정식. 이거는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보자, 근사식으로 만들어보자 뜻입니다. VFG 이거 사실 여기서 보면은 뭐 0.002 뭐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특히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는 점점 더 0에 가까워집니다. 얘는 무시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얘는 무시하고 가스만 쓰자.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여기 이상기체 저압일 경우에는 이상기체가 된다.
수증기에서, 이게 수증기 선도죠. 수증기에서 그 이상기체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예,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예, 기억을 하시고, 여기 압력이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고 압력이 저압일 경우, 여기죠, 여기 저압 저온일 경우에는 이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평행하지 않습니까? 온도랑. 여기는 아닌 거죠. 여기는 이상기체 취급 불가. 여기 이상기체로 취급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 이상기체로 취급하자. 그럼 이제 근사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약간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0.2%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적용하겠다. 저압 상태의 잠열량을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수식이 클라페리온 클라우시우스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여기 이 수식의 최종 결과니까 이 수식에다가 dt분의 dp, 이거를 dt분의 dp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은 이제 이런 수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 수식이 나오고, 이것을 이제 p를 이쪽으로 옮기고 dt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이제 적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설명했던 그 방법론 있지 않습니까? 방법론을 암기만 하면은 만약에 수학을 잘 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쉽게, 상당히 내용이 어려운데 방법론을 암기하고 수학을 잘하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력학 일반 관계식, 앞에서 이제 편미분 맥스웰 방정식에 이어서 du, dh, ds, c 정적비열, 정합비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우선 연력학은 무조건 두 개가 독립변수이다. 그러니까 U, TV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부 에너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계속 밀폐기일 때 내부 에너지를 쓴다. 이것을 편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UTV, 그러니까 UTV, 여기 DT 써주고, 더하기 UVT, 여기다가 V니까 DV를 써주고, 여기서 이것이 정적 비열의 그 정의죠. 내부 에너지 엔탈피하고 또 정적 비열 23페이지에서 이거는 뭐 정의니까 정적, 그다음 정압 비열은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것이고, 그럼 정적 비열, 정압 비열을 어떻게 구하느냐? 다음과 같이 이런 실린더로부터 실험을 통해서 이거는 구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쓰고 이제 뭐 이거는 이거랑 같고, 그럼 이번에는 S에 대해서 한번 STV, 그러니까 당연히 STV, 그러면 SVT. 그래서 여기서 이제 DU, 지금 DU 하는 것이고, DU는 연력학, 그래서 TDS 빼기 PDV이니까 여기 DS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정리를 하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는 DT, CVDT, 이게 CV인 거예요. CV는 저 뒤에서 좀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이 CV이니까 CVDT, 이거는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얘는 SVT죠. S 좋지 않습니다. PTV, 무조건 PTV로 나타내라. 연력학은 무조건 PTV입니다. PTV로만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S를 PTV로 어떻게 나타낼까? 앞에서 설명했던 맥스웰 방정식, S를 계산하기 위한 것,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걸 쓰네요. 방금 그거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여기다 넣고 정리를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역시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 텀이 온도에 의한 텀이고, 이 텀이 빛체적 변화에 의한 텀입니다. 당연히 이상기체일 경우 한번 유도를 해보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P를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겠죠. 이것을 미분하는 방법은 이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 예제 샘플로 설명을 해놨고, 이번에는 엔탈피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엔탈피는 개방계에 적용된다. 압력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비체적이고, 그래서 HTP라고 씁니다. 그러니까는 HTP, HTP, HPT, HPT.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위에 거랑 이제 부호 문자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상기체의 정의, 이것은 이상기체의 비열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더하기 그대로 쏙. 그 다음 또 역시 STP. 이것을 이제 또 미분하면 똑같은 것이 나오고, 이거 역시 맥스웰 방정식, 요거랑 똑같이 맥스웰 방정식 적용하고, 맥스웰 방정식을 적용하는 이유, 다시 설명드리면 S를 V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PTV가 무지개 중요합니다. PTV로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DH, 논리는 똑같죠. DH는 요거는 앞에서 그 연력학 관계의 식이고, DS는 여기 DS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수식 유도되지만 되고, 수식이 쫙 유도가 되고, 이것은 당연히 CP의 정의죠. 이건 CP랑 얘랑 같고, 그래서 CPDT가 나오는 것이고, 뒤에 거는 이거 아까 여기 S를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V로 바꿔라. V.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수식이 나오고, 당연히 시험 문제는 이상기체일 경우 또 유도해 보시오가 또 시험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엔트로피, 밀폐계, 개방계 모두 다 적용을 합니다. 우선 그 V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V 수식을 정리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또 한번 보죠. STV, 맥스웰 방정식에 STV가 없습니다. SVT죠. STV는 없다. 그럼 맥스웰 방정식이 아니라 다른 걸로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이 텀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STV, 이것이 CV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T가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나누기 T, CV 나누기 T, 이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SVT는 맥스웰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거 PTV 이거 써주면 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것을 적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P의 방정식으로 적용하면 또 똑같이 이게 앞에서 이렇게 했었고, 이것하고 이렇게 오면은 이것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하고 이 CP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T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T분의 CP가 되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얘는 SPT는 맥스웰 방정식, SPT, VTP랑 음수 붙인 거랑 같다. 맥스웰 방정식이다. 이거 여기다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 딱 써주면 됩니다. 즉 결국 VTP, S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S를 고민해가지고 S를 어떻게 하면은 TPV로 나타낼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적분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 역시 이상기체일 경우는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이거 이상기체일 경우는 이거 사라지는 것이고, 이거 이상기체일 경우 요거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엔트로피 할 때 이상기체 엔트로피 변화, 근사식 이걸로 근사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또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매우 중요하다. 왜?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열이에요, 열. 근데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이고, 엔트로피는 방향성입니다. 온도의 방향성이 존재를 하고 압력의 방향성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고압에서 저압으로 방향성.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비열 한번, CVCP. 이거 비열은
S로부터 유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S 역시 완전 미분 조건, 완전 미분이 돼야 합니다. 완전 미분. 예, 이러한 특징이 필히 성립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여기 TV이지 않습니까? T하고 V. 그러니까 얘를 V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얘를 V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V로 미분을 하면은 T가 상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T를 상수를 여기다 넣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T가 상수가 돼가지고 분모에 있던 게 분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얘는 T로 미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니까 T로 미분해 준다. 얘는 요거니까 V로 미분해 준다. 그래서 완전 미분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거 역시 이거는 그 TV로 설명한 것이고, 이거는 TP로 설명을 한 것이고, 예, 이렇게 되고, 뭐 이거나 결국 똑같은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적분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합비열을 많이 쓰니까 얘를 한번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분을 하면은 이거 적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은 t가 상수일 때 t는 안 변하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t는 안 변해요. t가 상수일 때 압력에 의한 비열 변화 관계식입니다. 즉 t는 상수, 압력에 의한 비열 변화 관계식. 그럼 한번 t가 상수다. t가 상수라고 여기 보면 t가 상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적분하면은 이게 dp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dp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거 적분을 하면은 이거 적분을 하면 이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t가 상수라고 했고, t는 변하지 않는다. 압력만 변한다. 압력이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압력은 P0에서 P로 간다는 거죠. P0가 뭘까? 충분히 작은 압력. 즉, 이상기체로 취급 가능할 수 있는 압력. 뭐, 가장 크게는 영바. 영바는 존재하지 않죠, 실제로는. 근데 P0, 영바일 경우의 압력. 이거 P는 실제 압력. 단, T는 컨스탄트다. 역시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바부터 P까지 이렇게 적분을 쭉 해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T는 상수다. 그 T에서의 그 T. 그래서 이제 T가 상수일 때 압력에 의한 비열 변화 관계식이다, 이것이. 그럼 T가, 비열은 온도의 함수 아닙니까? 그건 이상기체일 경우에 그랬다고 했고, 비열은 온도만의 함수다. 그건 이상기체이고, 실제 기체는 온도와 압력 모두 다 함수인 거죠. 실제 기체는. 그래서 압력에 의한 비열 변화 관계식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온도에 의한 비열 변화 관계식, 온도에 의한 비열 변화 관계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압력이 0일 경우는 이상기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압력이 0 혹은 압력을 충분히 떨어뜨립니다. 압력을 충분히 떨어뜨려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즉 T만의 변화는 실험으로부터 구한다. 그래서 이거 CP0 이거 이상기체의 온도에 따른 정합 비열 실험으로부터 구한다. 이거는 실험으로부터 구하는 겁니다. 실험에 따라 온도, 그러니까 0바로 만들어져요. 0.00001바로 만든 다음에 온도를 쫙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온도에 의한 변화고, 이상 0.00001바일 때 이것이 0.00001바부터 P바까지 변하는 압력이고, 그러면 이것이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헷갈린다.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역시 기억을 할 건 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상태량이 싹 구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두 개가
결합과 실험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가 필히 실험이 돼야만 합니다. 그 실험을 어떤 두 개를 실험을 할 거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PVT 거동 실험을 하는 거죠. 예. 온도하고 압력을 바꿔주면 뭐 비체적이 계속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실험을 해가지고 상태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PTV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혹시 그 기체일 경우, 예, 기체일 경우에는 PV는 GRT, 왜? G값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PV는 GRT 쓰면 되는 것이고, 기체일 경우. 그럼 이거 한 개 만들었고, 두 개 이게 두 번째라는 거죠. 이거 P0 요거 이상기체 0.00001바 이상기체일 때 온도에 의한 비열. 네, 이거. 그래서 이걸 압력에 의한 비열을 더해주면 이제 실제 T의 변화, 압력에 따른 변화, 비열이 구해진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관계식을 구해야만 합니다. CP 빼기 CV. 이걸 어떻게 구할까? 예, 비열은 엔트로피로부터 유도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쭉 보면은, 예, 얘랑 같습니다. 당연히 DS니까, 이거 밀폐계이든 개방계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 무조건 구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같으니까 얘랑 같은 겁니다. 얘랑 같죠. 아, 이거 CP하고 정합비열하고 정적비열하고 관계식이 구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랑 같다고 놓고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가능한 한 TPV 이 순서로 가자라고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T는 T 또 이것을 또 편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거랑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또 이거랑 같아야 하고 둘 다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CP하고 정합비열하고 정적비열하고의 차가 되겠습니다. 역시 많이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또 시험 문제 이상기체일 경우 한번 이걸 적용해 보시오 풀어 보시오라고 또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상기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상기체 이거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이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당연히 CP 빼기 CPV는 R이 이제 유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이것은 이게 또 정답이고 또 다른 정답은 이건데 이거는 앞에서 순환 관계식 이거 그래서 TPV, PVT, VTP 순서를 좀 지켜서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순환 관계식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알파하고 베타를 새롭게 정의 내립니다. 최적 팽창 계수, 등원 압축 계수. 최적 팽창 계수는 이렇게, 등원 압축 계수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팽창 압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팽창했냐, 얼마만큼 압축했냐. 결국 이 분모가 최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선 등온 압축 계수라고 했으니까 등온 T가 등온 그러니까 당연히 P가 변할 때 비체적이 얼마만큼 변하느냐고 이거는 최적 팽창 계수라는 건 P가 상수일 때 온도가 변할 때 최적이 얼마만큼 변하느냐를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하고 알파를 새롭게 정의 내리면 다음과 같이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등온 압축 계수 즉 이건 필히 양수라고 합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을 했으면 최적이 반드시 줄어들지 않습니까? 압축을 했으면 최적이 반드시 줄어들죠. 거기에 음수니까 이건 필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양수란 말이에요. 반드시 얘도 양수고 얘는 제곱을 씌웠기 때문에 필히 양수고 그럼 이게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럼 베타는 뭐냐? 그래서 신기하게도 또 베타의 제곱이 붙는 베타가 최적 팽창 계수인데 대부분의 경우 양수입니다.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최적이 증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 4도씨. 4도씨에서 0도씨로 가는데 온도가 떨어졌는데 최적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높다. 이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양수인데 아닌 경우도 있다. 이상기체, 줄 톰슨 계수라는 게 있는데, 줄 톰슨 계수는 노즐, 밸브 등을 유체가 통과, 즉 교축 과정 해석하는 겁니다. 교축 과정이란 등 엔탈피 과정이고, 할 때 필히 압력 강화가 발생을 합니다. 필히 압력 강화가 발생하죠. 교축을 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온도는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압력이 떨어졌는데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강화된다. 즉, 뭐, T하고 P가 있으면 압력이 떨어졌다. 압력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라는 거죠. 여기. 압력이 떨어지면 온도도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근데 뭐 특수한 경우들 압력이 떨어지면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림이 좀 일반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이것이 얼마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느냐. 압력은 떨어졌는데 온도가 떨어지냐, 온도가 변하지 않느냐, 온도가 올라가냐. 그것이 이제 줄 톰슨 계수가 되겠습니다. 등 엔탈피 과정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압력이 변했습니다. 압력이 변하면 온도가 얼마만큼 변할 거냐. 그것이 줄 톰슨 계수이고 당연히 압력이 변했습니다. 압력이 변하면 등 엔탈피 과정에서 압력이 변하면 온도가 얼마만큼 변할 거냐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수식에서 등 엔탈피 0인 거죠. 는 해가지고 0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H가 0, 등 엔탈피 DH가 0. 또 당연히 이상기체일 때 줄 톰슨 계수는 얼마냐라고 또 물어볼 겁니다. 또 문제를 풀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수중 그 물 차트입니다. 워터 차트, 워터의 온도 엔트로피 차트.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것이 내부 에너지 선도이고 이것이 엔탈피 이렇게 엔탈피 선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내부 에너지랑 엔탈피랑 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엑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엑서지 선도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 에너지 방금 앞에서 봤던 그 내부 에너지 엔탈피하고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체적 선도 즉 온도 측정을 하고 그다음 압력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숫자들 이거 압력을 측정을 하고 온도 세팅하고 압력 세팅해 주면 그 최적이 나옵니다. 실험으로 그거 막 측정하는 거죠. 그거 막 측정해가지고 하면은 이 색깔이 그 주황색 선이 그려지는데 그거를 막 PTV 관계식으로 포뮬레이션 커브 피팅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PTV 관계식을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냅니다. 워터일 때 정압 비열, 정압 비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특히 요 부분, 여기가 온도만의 함수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이상기체라는 거죠. 이상기체가 여기고 여기는 실제 기체. 즉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온도 압력에 따라서 심하게 변하는구나. 여기는 이게 온도, 이거 템퍼러처. 요 정도 가면 온도만의 함수이구나. 이것은 이제 정적 비열. 정적 비열, 여기 보니까 이 정도 보니까 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상기체의 형태로 유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나중에 유체역학 시간에 또 비스코시티, 점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거 비스코시티, 점성에 대한 워터의 함수이고, 이거 역시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온도만의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열 전달 시간에 플란틀 넘버라고 써 있습니다. 플란틀 넘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배울 것이고 이것이 이제 등온 압축 계수 알파 등온 압축 계수 이렇게 역시 온도와 압력의 함수이다. 이것이 이제 최적 팽창 계수 이것이 줄 톰슨
개수가 되겠습니다. 실제 기체의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엔탈피는 이제 이 두 개의 함수, 왜냐면 무조건 두 개가 실험이 정의가 돼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우선 한번 이게 기체고, 기체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1번에서 2번으로 이제 간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중간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을 넣어줍니다. 더하기 빼기 하면은 왜 상태량 점함수, 하여튼 뭐 이렇게 가든 1번에서 2번으로만 오면 된다는 거죠. 패스가 중요하지 않다. 점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갑니다. 온이 P, 등온 과정, 요 등온이죠. 등온 과정으로 온도만 변한다. 근데 압력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스타까지. 스타가 무슨 뜻이냐면, 스타의 압력. 매우 낮아. 이상기체로 취급 가능한 영역. 이상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여기 등온으로 간 다음에 1번에서 2번으로 갑니다. 그럼 이건 온이 T, 온도만의 함수거든요. 온도만의 함수가 무슨 뜻일까? 이상기체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기체로 해석하면 매우 쉽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상기체로 간다. 그래서 다시 2번으로 간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는 온이 P, 오직 압력만의 함수. 그러니까 어차피 이상기체는 해석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이상기체는 해석뿐만 아니라 실험. 여기서 이상기체의 CP는 다 실험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압력의 변화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 수식으로부터 압력의 변화를 구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엔탈피 구하는 거니까 엔탈피는 이것이고, 이것을 이제 하나, 둘, 셋 구간으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다. 그럼 온도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온도가 일정하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얘는 삭제, 얘만 남지 않습니까? 이것이 압력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서 1번부터 2번까지는 온도의 변화, 이것이 없죠. 이거 0이죠. 온도만의 변화, 이상기체다. 이상기체 이거 여기서 실험으로 구했다. 온도만의 변화, 거기에 또 이제 여기 압력만의 변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 엔탈피가 구해지나, 사실 이거는 그냥 수학입니다. 수학이고, 그 진짜로 물성을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이제 아마 그 공부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상용 프로그램 쓰면 매우 간단하게 이 엔탈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학을 좀 더, 물성을 좀 더 연구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복잡하게 지금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너무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거 못 풉니다, 문제 못 풀기 때문에 엔탈피 이탈이라는 말은 이제 이거는 다 오케이, 다 클리어, 해결이 된 것이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엔탈피 이탈, 이만큼 엔탈피가 이탈됐다, 그걸 이제 엔탈피 이탈이라 부르고, 요 수식, 압력에 의한 수식에다 PV는 GRT 이거 넣고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이 수식이 구해집니다. 이거 역시 거의 못 푸는 거죠. 거의 못 풀기 때문에 결국 차트를 활용해라. 차트도 아니고요. 결국 상용 프로그램 구매하라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차트는 또 어떻게 되느냐? 온도 나누기 임계점 온도, 압력 나누기 임계압, 임계 여기입니다. 여기의 온도하고 압력을 찾아서 나눠줍니다. 그럼 TR하고 PR이라는 새로운 값이 나오는데, 그거를 차트에다가 넣으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이 숫자가 엔탈피 이탈 팩터라는 것이 차트를 통해서 찾아지며,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찾는 방법은, 그래서 H2 빼기 H1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상입니다. 이건 온도겠죠. 온도 여기 이상기체야 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차트를 찾아서 이제 엔탈피를 구해라. 그럼 또 실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뭐 당연히 이거는 엔탈피의 정의가 이거지 않습니까? H는 U 플러스 P고, 이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또 구해지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G, 팩터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하나 이제 새로운 것이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실제 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해라. 엔트로피 변화, 이게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상기체의 S는 T와 P의 함수입니다. 즉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온도만의 함수인 거예요. 온도만의 함수이다 보니까 간편한데, 엔트로피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이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방향성 때문에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여기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는 T와 P의 함수이다 라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 이거 역시 매우 복잡하게 그 엔트로피 이탈 팩터라는 게 또 정의가 됩니다. 결국 똑같다는 거죠. 이 수식이나 이 수식 형태나 똑같다. 결국 차트를 활용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이것을 유도하는 방법이 또 복잡하게 또 나오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